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1년도에 1월 1일에 건물 10만 원에 샀고요. 원가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했어요. 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도 1월 1일에 샀으니까 1년도 12월 달에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을 우리 정리를 했겠죠. 10만 원 나누기 뭐예요? 잔존가치 0원. 우리 항상 하는 거잖아요. 정액법 삼각이니까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10년이니까 1년에 10,000원씩 상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년도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만 본다면 1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에 2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에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2만 원만큼 있겠다. 2년도에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으로 2만 원만큼 와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재평가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래요. 처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소급법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처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면 우리 전진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재평가 잉여금은 이번 연도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이 잉여금으로 대체를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가서 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는데 원가 모형으로 이미 인식을 했대요. 뭐 이미까지 써줄까? 이미 짧게 쓰려고 이렇게 썼어요. 이미 인식을 했고요. 1년도 말과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각각 72,000원과 89,000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가면은 지금 공정가치 변동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72,000, 89,00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급법이냐 아니면 전진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초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72,000원을 우리 한번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소급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 최초로 인식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72,000원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측정 기준을 변경 반영하기 전에 한국의 2년도 당기순이익과 2년도의 이익잉여금이 각각 4만 원과 우리 2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서 2년도에 회계 변경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분계를 해보면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먼저 분계부터 보면 감가상각비 대변에 있던 부분 차변으로 2만 원만큼 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변으로 가져야 될 부분 건물이 나가주겠죠. 근데 지금 건물이 11,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10만 원짜리인데 11,000원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8,000원 대변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2,000원 재평가 이익잉여금 7,000원 지금 그러면은 13,000원에다가 2만 원 되겠네요. 2만 원만큼 건물 감가상각비 재평가 이익잉여금 그리고 재평가 이익 18,000원 2월 이익잉여금 18,000원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같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좀 해줄게요.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2만 원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평가이익 18,000원, 2월 이익잉여금 18,000원.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표로도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2번의 문제에서만 표로 그림으로 다 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고요.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으로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했을 때는 원가 모형을 사용해서 최대 원가가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뭐예요? 1년 12월 31일에 항상 뭐래요?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죠.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나누기 10년이기 때문에 잔존가치 0원이니까 1년에 10,000원씩 감가상각이 되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이라고 될 거예요. 그 다음 연도 이게 초에 사가지고 1년도 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원래 했을 거예요. 그러면 1년도 말에 장부가액은 9만 원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9만 원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최초부터 아닐 때는 소급해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급해서 간다라는 건 1년 말에 공정가치도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원래는 소급해서 가지 않으면 9만 원인데 소급해서 우리 재평가 모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더니 소급해서 갔더니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72,000원, 2년도 말이 8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72,000원 부분이니까 우리 이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초에는 그대로 놔주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72,000원 나누기 지금 10년 아니죠. 1년 지나왔으니까 나누기 9만큼을 우리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소급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98에 72 해가지고 8,000원만큼이 감가상각비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여러분들이 잡힐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도로 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8,000원만큼을 여기서 뺐어요. 72,000원에서 8,000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장부가액이 64,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장부가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공정가치고 이거 공정가치고 이게 장부가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2년도로 간다라고 치면 64,000원이라는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원래는 64,000원이어야 돼. 이렇게 해서 72,000원에서 나누기 9에서 8,000원만큼 감가상각비 잡았기 때문에 2년도 말에 원칙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64,000원이 돼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살펴봤더니 89,000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64,000원과 89,000원의 차이, 우리가 요 갭만큼이 우리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이익 부분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만큼을 우리가 재평가 이익 잉여금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이 18,000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18,000원이 된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2월 이익 잉여금 18,000원. 대변에 그래서 건물 11,000원, 감가상각비 2,000원, 재평가 잉여금 7,000원, 재평가 이익 1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표로도 한번 볼까요? 표로도 한번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어요. 건물 변경 전에 원가 모형 사용했을 때는 지금 10만 원이었어요. 자, 재평가 모형 사용했을 때 우리 2년도의 공정가치가 89,000원이었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원 곱하기 10분의 2, 1년도, 2년도 감가상각했으니까 2만 원이고요. 원가 모형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8,000원이요. 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나누기 10년 해가지고. 그리고 재평가 모형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 72,000원 나누기 9 해가지고 2년도에 재평가 모형이 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 7,000원만큼이 계산이 됐고 재평가 이익이 18,000원만큼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 쪽으로 가보면 우리 10만 원 나누기 10년 해가지고 만 원만큼 2월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고 재평가 모형에서는 만 원 플러스 18,000원 그래서 28,000원만큼이 2월 이익 잉여금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면 10만 원에서 9만 원 감가상각비 만 원이에요. 그런데 1년도에 우리가 재평가 2년도에 재평가 모형으로 바꿔줬는데 소급해서 가야 되니까 9만 원이어야 하는데 공정가치가 72,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72,000원 나누기 9 해서 감가상각비 8,000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만 원과 8,000원의 차이인 2,000원만큼 우리 정리해줘는 회계 처리를 했었고 지금 9만 원에서 72,000원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재평가 손실 18,000원만큼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원래적으로 원가 모형, 즉 재평가 모형으로 쭉 가다 보면 64,000원이라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봤더니 89,000원으로 공정가치가 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재평가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잉여금 부분이라는 부분과 재평가 이익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있었던 거 오른쪽에 있었던 거 왼쪽으로 빼줬고 건물 우리 얼마예요? 11,000원. 이거 왜 11,000원이에요, 여러분? 원래 10만 원인데 공정가치 2년도가 89,000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10만 원 마이너스 89,000원은 11,000원이고 감가상각비 원래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만 원이어야 되는데 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나머지 2,000원만큼 대변으로 보내준 거죠. 자, 그래서 2만 원과 지금 13,000원의 차이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이 돼서 7,000원으로 우리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월 이익 잉여금 18,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재평가 이익 18,000원, 2월 이익 잉여금 18,000원. 이거 뭐였어요? 우리 그림에서 여기 재평가 여기 차액만큼이 2년도에 오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공정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평가 이익으로 잡혔죠.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18,000원, 대변의 재평가 이익 18,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처음이니까 제가 2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도 앞에서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서는 우리한테 만일에 측정 기준을 변경한 후에 한국이 보고할 2년도 당기 순이익과 2년도 이익 잉여금은 각각 얼마인지 계산하래요. 원래는 이익 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이 2년도에 당기 순이익 4만 원, 이익 잉여금 20만 원인데 이렇게 이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당기 순이익부터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4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2,000원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고 재평가 이익 18,000원 있었죠. 우리 앞에서 분계해서 그래서 4만 원과 2만 원, 18,000원에서 6만 원만큼을 우리는 당기 순이익으로 잡아줄 거예요. 요거 18,000원 재평가 이익
요거 지금 2,000원만큼 상각비 났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2년도에 이익잉여금이에요. 원래는 20만 원이 이익잉여금이었는데 여기에서 18,000원만큼 하고 우리 뭐예요? 18,000원 플러스 20만 원 마이너스 18,000원 플러스 2만 원 플러스 18,000원. 처음에는 손실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손실 났던 거 18,000원 빼줬다가 다시 우리가 뭐예요? 89,000원으로 7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89,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2,000원 플러스 18,000원. 이렇게 이 두 부분을 더 해주시면 되죠. 얘는 1년도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잉여금이 20만 2천원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우리 전진법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와주는 건 맞아요. 10만원 곱하기 10분의 2니까 2만원만큼이 나가주는 게 맞는데 대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대변이 건물과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이익잉여금과 재평가 이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재평가 잉여금과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이야 앞에서 봤으니까 10만원 마이너스 89,000원이니까 11,000원인 건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평가 이익잉여금이 지금 9,000원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7,000원인가 그랬는데 한번 그림으로 가보자고요. 우리 교재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려고 해요. 재평가 모형의 최초 적용,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전진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10만 원에서 감가상각 한번 하고 나면 9만 원 되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그대로 쭉 간다면은 2년도, 1년도 말에 감가상각 한번 했을 때 움직이네. 감가상각 한번 하면은 우리 10,000원 빼주니까 9만 원. 그 다음에 2년도 말로 가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번 더 해주면 8만 원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림을 제가 조금 내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맞춰볼게요. 그러면 원래대로 간다면 지금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렇게 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소급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10,000원, 10,000원. 아까는 72,000원 나누기 9 이렇게 돼 있는데 10,000원,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년도 말에 가서도 원래는 10,000원이에요. 그런데 2년도 말에는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가 변했고, 그리고 이때에는 뭐예요? 재평가와 관련된 이익잉여금을 챙겨줘야 되니까 89,000원과 8만 원의 차이예요. 1년도는 안 가고 2년도만 우리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초 적용할 때는 그러면 최초 적용할 때에 2년도에 공정가치가 89,000원이고 공정가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8만 원만큼이 장부금액일 거예요. 이 차액만큼이 우리 뭐예요? 변경을 해가지고 생긴 잉여금이기 때문에 재평가 이익잉여금 9,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이고 재평가 잉여금 9,000원, 건물 11,000원 이렇게 나가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간편하기는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제 2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 3번으로 가서 예제 3번의 경우에도 측정 기준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아까는 우리 유형자산 건물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번에는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안 하잖아요. 자, 투자 부동산, 건물을 취득 후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했고, 그랬다가 원가 모형으로 우리가 가겠다라는 거죠. 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했고,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을 적용을 했고,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10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했대요. 그래서 2년의 원가 모형에서 똑같이 2년도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대신 투자 부동산 넣어주면 될 거고, 자, 2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원가 모형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말과 2년도 말에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8만 원과 8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다. 공정가치만 더 변했어요. 측정 기준의 변경을 반영하기 전에 한국의 2년도의 당기 순이익과 2년도의 이익잉여금은 4만 원과 20만 원. 여기도 똑같네. 이 금액하고 뭐만 틀려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두 가지의 조건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회계 변경과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측정 기준 변경하고 나서 2년도 당기순이익과 2년도 말의 이익잉여금을 계산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럼 회계 처리 먼저 해보고 이것도 그림 한번 볼까? 안 보려고 했는데 그려야 되겠네. 자, 일단 감가 똑같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 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분의 2니까.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건물 대신 투자 부동산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앞에서는 18,000원이었는데 지금 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만원, 그리고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얘도 표가 있으니까 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부터 볼까요, 여러분? 그럼 자, 우리 여기가 이제 표인데 원가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투자 부동산 10만 원, 재평가 모형 적용했을 때 8만 5천 원. 이거 얼마만큼 차이나? 15,000원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 15,000원이라는 투자 부동산이 나가준 거예요. 줄어들어서.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원 우리가 곱하기 10분의 2 하니까 2만 원이었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나누기 10이니까 원래 만 원인데 8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이라는 부분, 우리 이것도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봤어요. 공정가치와 관련된 차액 부분을 우리가 이익으로 넣어줬었죠. 아까는 재평가 이익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였었죠. 자, 그 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 모형이었을 때 만원,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으로 갔을 때는 8만원 마이너스 10만원이니까 2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림 먼저 보고 측정 기준 변경 후에 금액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고 그림 볼까? 자, 2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원래 4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만원 플러스 5천 원. 여기 만원 플러스 5천 원. 5만 5천 원 될 거고요. 다음 이익잉여금은 20만 원에서 10만 원 빼주고 10만 원이 아니지 만 원인데? 20만 원에서 만 원을 빼주고 플러스 만 원 플러스 5천 원.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죠. 자, 이렇게 해서 20만 5천 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넘어와서 보면 공정가치 모형 적용을 했을 때 취득금액이 만 원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취득금액이 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8만 원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2만 원만큼 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과 관련했을 때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이 1만 원만큼 온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그 8만 원으로 우리 취득금액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 손실 2만 원만큼 나고 있다는 거 확인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년도로 가서 2년도의 금액을 봤더니 2년도는 8만 원에서 다시 8만 5천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이익이 5천 원만큼 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과 5천 원이라는 우리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우리 분계가 이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회계 추정 변경 쪽으로 가가지고요. 526페이지에 가보면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회계 추정의 앞에서는 정책의 변경이었단 말이에요. 회계 정책 변경. 해서 정책 변경 중에서 측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은 회계 추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추정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추정의 경우에는 이제 전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기 손익에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대손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단기와 미래 기간의 변경 효과라고 해서 상각 대상 자산, 내용연수,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단기에 우리가 변경된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미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 미래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추정 변경이 자산이라든지 부채의 장부 금액, 자본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 기간의 장부 금액을 조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공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서 문제로 가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문제로 갈 건데 이번에는 527페이지에 회계 추정의 변경에서 예제 4번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0년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가 2,000원인 기계장치를 20만 원에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법은 이중체감법을 사용을 해서 상각을 했대요. 두 번째로 가서 2년도 말 기계장치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감가상각법을요. 이중체감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변경을 한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뭐예요? 회계 추정 변경이라는 부분이죠. 여기 추정 변경. 자, 이렇게 해서 이중체감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을 했고, 기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를 3년. 그다음 잔존 가치는 0원. 이렇게 추정 변경을 했어요. 앞에서는 5년과 2,000원이었는데 지금 뭘로 변경했어요? 3년과 0년으로 변경을 했고, 또 지금 1년도 초에 이거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렇게 한 거고, 지금 2년도 말이니까 1년도 초는 이미 뭐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줘야 되고, 지금 2년도 말에 하고 있으니까 두 번의 상각이라는 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추정 변경의 경우에는 우리 소급법을 사용하지 않고
점진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급법과 점진법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아까 소급법은 1년도로 가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는 부분이 있었고, 점진법은 그대로 우리 이제 사용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가면 되죠. 자, 세 번째로 가서 그러면서 2년도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았대요. 아, 다행히 2년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네. 그리고 2년 변경 전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이미 인식했다. 아, 이 두 번째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뭐예요? 감가상각비를 이미 인식한다라고 했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봐 줬어요. 문제가 지금 3개 있어요. 그래서 1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2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2년도에 우리 회계처리, 그리고 3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인식했다면, 원래는 인식 안 했는데 이미 인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의 요거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칸 정리를 하려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요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세 가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연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첫 번째 연도야 우리가 취득 원가 우리 20만 원이니까 이중체감법으로 상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변경전 방법에 의한 기초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0년도에 우리가 샀으니까 0년도 말 한번 해줘야 되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5분의 2만큼이 기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8만 원만큼을 우리가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을. 그리고 1년도에는 2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8,000원만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계액을 1년도와 2년도로 혹시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0만 원에서 0년도와 1년도를 차감을 해주면 72,000원만큼의 감가상각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어요. 자, 이제 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기초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을 때 변경 전에 기초 장부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으니까 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2년도에는 우리 72,000원 마이너스 0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현재 잔존 내용 연수 18,000원만큼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 현재 잔존 내용 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72,000원 나누기 4년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18,000원만큼을 찾아내주면 되고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18,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경 전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경우 우리 회계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원래는 이렇게 했죠. 2년도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1년도하고 0년도의 경우에는 기초 장부가액이야 뭐예요? 이중체감법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1년도 거는 계산을 했고 2년도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72,000원 마이너스 0 나누기 4 해가지고 그대로 정액법으로 잡아서 감가상각비를 18,000원만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지금 2번은 회계 처리에서 감가상각비 18,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 했고
세 번째 3번 문제로 가가지고요. 이게 제가 일부러 번호를 안 붙여놨더니 3번에는 만약에 2년도에도 변경점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이미 인식을 해버렸다면 그럼 여기에 지금 이미 인식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식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면 72,000원 곱하기 5분의 2 해가지고 28,000원, 800원만큼이 계산이 될 거고요. 이 28,800원에서 우리 지금 여기 2년도 회계 처리했던 부분 18,000원을 차감을 해주면 1,800원만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1,800원만큼을 차변으로 보내주면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1,800원, 대변의 감가상각비 1,8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0년, 1년, 2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만약에 안 했다면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지금 다 계산한 게 보여지니까 72,000 곱하기 5분의 2 이퀄 28,800원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18,000원 차감을 해줘도 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다 그대로 해줘도 되겠죠. 근데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3교시에는 오류 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